네, 오늘은 경북 영천시 신령면에 있는 신등농장 신종엽 사장님 가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아마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사과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여튼 여러분들 사과 관련 콘텐츠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최근에는 경북TV에서도 영상을 촬영하고 가셨는데, 저도 뭐 하여튼 같은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번 오고 아직까지 이제 못 왔었는데, 저희 이제 촌에 시골집하고도 상당히 좀 가까이 있고 있는데, 촌에 시골집 방문했다가 아침에 시간 내갖고 한번 왔었습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신종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아침까지 얻어먹고 지금 이제 혼자 촬영합니다. 뭐 사전에 돌면서 여러가지 설명은 다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 들었는 걸 바탕으로 제 혼자 한번 좀 깐추려 갖고 간단하게 촬영하고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햇빛 때문에 방향이 조금 그런데, 여기 이축묘, 지금 예전에 홍로 고목들이 있는 가수원인데 갱신해서 M9 이축 후지 계통들을 심었습니다. 지금 2년차고 2년차인데 가실이 하여튼 조금 부족한 나무도 있고 좀 많은 나무도 있는데, 하여튼 고르게 잘 착색이 되었습니다. 여기 열간 거리는 아까 전에 재어 보니까 3m 50이고, 그리고 주관은 아직까지 수행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자를 구입해 갖고 떼놨는데 보니까 최고 마지막 철선, 지금 간소수 들어가 있는 최고 마지막 요 철선 높이가 4m 내지는 4m 10 정도 되네요. 되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열들은 4m까지 다 였는 것, 주간 연장지가 다 였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다 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3m 이상씩은 다 일단은 넘어섰습니다. 키는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쪽에서 이축묘가 이제 이 축묘가 보면은 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가 나눠져서 양분이 분산되면서 쉽게 생각하면은 1축 묘목에서 보다 두 개로 나눠지면은 딱 반으로 2축까지 이렇게 양분이 나눠지면은 덜 클 것 같지만 실제로 재배해 보면은 키 큰 방충 수행했을 때와 뭐 수고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결과지를 짧게 받아 갖고 사과를 더 많이 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부의 품질, 상품과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이제 그만큼 더 잘 든다는 이야기죠. 기존의 키 큰 방충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에서 이제 수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굉장히 많이 달 수는 있지만, 위에 쪽, 그러니까 수관 상단부 부분 그쪽에 약재 방제나 여러가지 기타 관리상에 이제 너무 높게 이제 과실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수관 하부에 그늘이 지면서 이제 착색이 문제돼서 상품과 비율이 조금 낮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갖고는 이 축묘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고 상품과 비율이 높고, 수량성도 현재까지 조사되는 거 보면은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는 정수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쪽 가온을 한번 지금 살펴보면은 햇빛 때문에 이게 방향 잡기가 조금 힘든데, 살펴보면 주간거리는 1m, 아까 열간은 말씀드렸듯이 3.5, 네, 3.5, 그리고 하여튼 사과를 받기 위한 꽃눈들이 뭐 조금 약한 꽃눈들도 있고 나무에 따라 좋은 꽃눈들도 있는데, 하여튼 나대지 없이 어느 정도 잘 분포가 되었고, 그리고 빈자리는 이제 아상 처리해서 측지를 받으려고 하시는 흔적이 있네요. 그래, 낳는 가지도 있고 안 낳는 가지도 있는데, 일단은 요 아상 흔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분명히 사과 달렸는 자리인데 뭐가 하여튼 안 좋은 사과 열렸거나 떨어졌거나 해가 낚아졌는 자리네요.
이쪽에도 아상였는 흔적이 있고, 예, 흔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밭에서 한번 좀 다른 밭보다 특이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냉해 방지, 그리고 엠라임 대목이기 때문에 동해 방지에 많이 중점을 뒀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쪽에 간소수 보면은 아마 미세살수나 하여튼 뭐 이런 간소수 같은데, 고온기 때 이제 물을 뿌려 갖고 일소를 조금 막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 그리고 개화기 때 서리 피해나 냉해 막기 위해서 그때 작동시킬 수 있는 간수 시설이고, 미니쿨러 자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끝에 있는 요거, 예, 요게 뭐냐면은 필리프라는 거예요. 필리프인데 저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미세살수나 미니쿨러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 작동시켰을 때 살포되는 면적이 넓고 물량이 엄청나게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적기에 이렇게 간수를, 그러니까 미세살수나 이걸 하려고 해도 물량이 딸려서 전밭을 동시에 모아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물량이 적은, 물이 귀한 곳에서는 시설을 갖춰놔도 물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 필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을 적게 소요하고 냉해나 서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 필리프는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이제 뭐 스위치 올리면 작동되죠. 작동되는데 요 물량이 열간 쪽으로, 필요 없는 열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 따라 갖고 요렇게 움직입니다. 열 따라 갖고 움직이면서 뿌려주기 때문에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게 유효한 부분, 사과 수관에 유효한 부분에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하여튼 시설입니다. 지금 아마 작년 봄에 설치해 갖고 작년에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시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이제 필리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과 가수 모습은 지금 이쪽은 해방향이기 때문에 사진이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쪽 지나가서 한번 돌아서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착색이 다른 애보다 보통 한 열흘 정도, 평균 열흘 정도는 더 빠르다고 가수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래는 평년에 비해 갖고 조금 이제 기후상으로 이상한 것들은 뭐냐면은 8월달 이후에 밤 기온이 좀 빨리 내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착색이 빨라졌는 게 있고, 그리고 늦장마, 2차 장마라고 해갖고 하여튼 수학기 때, 중생종 수학기 때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서 배수 불량지 같은 경우에 영향이 더 심할 거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도 뿌리가 이제 비가 계속 오면 뿌리가 활동을 잘 활동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거든요. 받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밤 기온 일찍 떨어졌는 거, 그 다음에 비가 오면서 햇빛이 부족해서 강압성을 못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갖고 품종 상관없이 후기 낙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하여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원래도 이제 낙과가 조금 우려되는 홍로나 가몽 이런 품종들은 훨씬 더 심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나노 골드도 원래 낙과가 많이 지고, 그리고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바깥순, 방금 사과 한 개 떨어졌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방금 또 사과가 하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후기 낙과가 일어나는 것들은 하여튼 사과나무 수채 내에서 저장 양분이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이제 일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서 요 꼭지 부분,
사과 꼭지 부분에서 탄리작용, 에틸렌이 발생돼서 탄리작용이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낙과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슬림하게 되어 있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좀 꼭지가 일단 에틸렌 발생량이 많으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과들이 꼭지 부분이 지금 현재 약해져가 있는데 위에 부분 하나가 떨어지면서 쳐버리면은 후지는 그나마 덜하지만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다 떨어져요. 지금 떨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위에서 충격 주면은 우르르 다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튼 정상적인 생리적인 수확기보다는 하여튼 낙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수확해 갖고 경제적인 수확기에 맞춰서 하여튼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갈수록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재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 한 가지 또 유심히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게 요런 것들 지금 얼마 전에 절단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고 또 어느 나무를 요 나무도 있네요. 요 나무도 여기 초점이 혼자 찍다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요 나무도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했었고 여기도 절단했죠. 예, 여기 절단했는데 요 절단했는 이유는 지금 시기에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잎에 들어있는 이때까지 봄 가을 동안 축적해 있는 저장 양분들이 더 이상 이제 저장 양분을 만들어내는 기능보다는 사과나무 잎이 갖고 있는 양분을 사과나무로 전류시켜주는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수원에서는 이렇게 절단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수채 내에 양분이 모여 갖고 겨울 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이듬해 사과가 생육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점에서 절단했는 이유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도 절단했는 게 있네요. 이유는 사과나무가 이제 원래 너무 많이 자랐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자라서 내년도에 또 더 자랄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저장 양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장 양분이 수채 내로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제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인 작업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채소 작업으로 했는 게 이제 아삭여 갖고 나재지 없애주고 아삭여서 꽃눈 만들거나 아니면 척지 발생시키거나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인하거나 이런 작업은 한 개도 손을 안 대셨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거 이제 요 양분 공급되는 거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생가지들 중간에 잘랐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겨울 돼 갖고 한 번 더 손은 보기는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양분 들어가는 거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이제 잘랐는 거니까 요런 작업은 하셨는데, 다른 거는 크게 했는 건 없고, 이제 또 오후 쪽에 해가 많이 드는 방향 쪽에 반사필름 요거 하여튼 비닐 같은 계통인데 부지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은색으로 되는 타입백 종류 같기도 하고 한 반사필름으로 이제 착색 때문에 해놨는 거는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알 돌리기 작업도 아직 하기 전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면적이 넓어도 결실량 많고, 그리고 일손은 적게 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여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 열이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지만 이쪽 열 보면은 착색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지 착색기 계통 하나 후지입니다.
하나 후지고, 자, 여기가 경계인데 이쪽 부분은 후지 착색기 계통이지만은 일본에서 들어왔는 미야비 후지예요. 미야비 후지인데 착색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탕색 착색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미야비 후지도 지금 바탕색 착색은 조금은 느린데 줄무늬도 잡히고 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여튼 줄무늬도 더 뚜렷하고 바탕색도 더 진해지고 합니다만은 착색 시작되는 시점은 이제 이 하나후지보다는 차이가 많을 정도로 하여튼 차이가 꽤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은 보면은 같은 M9 2축 특묘를 심었는데 K1 후지 열이랑 미야비 후지 열이랑 나무 세력 차이가 나요. K1 후지가 아니고 하나 후지인데 하나 후지 열이랑 미야비 후지 열이랑 세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 인과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정일 여사님 또 정확히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 그 특이점은 하여튼 똑같은 가수원에 똑같이 관리하는데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야비 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묘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은 접수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품종이에요. 일본 도입 품종이고, 그리고 이게 뭐 로열티가 걸렸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계통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라서 아마 이런 착색도 문제가 더 균일성이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데서 기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열티가 있는 품종들 아니면은 품종 보호권이 걸려서 누구나 쓸 수 없는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후지나 K1 후지나 후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수 관리가 이제 모범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아마 이런 균일성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쪽 앞에는 이제 시나노골드 M9 큰잎바움묘 특묘를 식재했는 3년차 가수원입니다. 3차 가수원인데 3년차 가수원인데 하여튼 뭐 3년 만에 수영은 완전히 거의 다 갖춰졌네요. 수확량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원래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낙가가 많아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많아갖고 조금 일찍 수확을 하셨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도 지금 시나노골드 낙가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까지 노랗게 맛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시나노골드 M9 2년차 여기도 같이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원래 뭐 대략적으로 그냥 추정해 볼 때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한 나무에 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올수록 이제 나무 소질이 묘목 소질이 조금은 못해지네요. 나 같은 2년차입니다. 2년차고 아까 전에 앞에서 봤는 후지 이충묘 심어 넣는 데서는 보면은 나무마다 개별 지주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철선 파이프 지주에 개별 지주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나무와 철선 사이에 이 철선 오메가 고리로 이제 묶어 놨네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정만 된다면 굳이 개별 지주 고추대나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추대나 개별 지주가 있음으로 해서 그쪽 있는 부분에 척지나 꽂는 발생이 안 될 거고, 또 그리고 과일이 달릴 수 있는 부위도 줄어들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수고가 높아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사방으로 다 결과가 되고 척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선 지주에 단단히만 엮어줄 수 있다면은 뭐 개별 지주 재료값도 아끼고 노동력도 아낄 수가 있고
사과 생장에도 사과 달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달 수 있는 부위 선택하는 데 있어 갖고도 훨씬 더 유리하고 수고 낮추는 효과까지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움직이도록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 양말목으로 묶어졌는 거는 있는데, 양말목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쫄림 현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벌레들이 알을 쓸고 월동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포도밭에서는 플라스틱 고정고리가 있네요. 이런 것도 계속 쓰지는 못하지만은 몇 년 동안 임시적으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계속 쓰려면은 아마 철고리나 이런 것처럼 아주 내구성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플라스틱 고리는 햇빛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경화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자 부러지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종료 사장님 신덕농장 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